14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정읍 황토현 전승일로 결정됐습니다. 기념일을 놓고 경쟁했던 고창과 부안, 전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기간 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규호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회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4년간 결정되지 못하고 지역 갈등만 반복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마침내 오늘 정해졌습니다. 기념일은 정읍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입니다. 선정위원들은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기념일을 정했고 탈락한 지역은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위원회는 정읍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결정했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광군이 정읍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로 이를 계기로 혁명의 열기가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정위원 5명은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역사성, 상징성, 주민 참여도와 그런 것들을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훑었어요. 정읍 지역에서는 그간 동학 선양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가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1967년에 창립됐고 가보 동학혁명 기념탑 건립을 시작으로 황토현 전적지 조성, 전봉준 동상 건립 등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기념운동이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황토현 전승일로 인해서 전국화가 된 기념일을 전국화가 된 계기가 아마 여러 선정위원들에게 어필된 것 같아서 기념일을 놓고 경쟁했던 4개 시군의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정읍시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하다면서도 예정된 환영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다른 시군을 고려했습니다. 탈락한 부안과 전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실감을 차분히 사귀는 모습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고창군은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선양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곧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법 개정 들어갈 겁니다. 기념일법입니다. 기념일 대통령령인데요. 내년에는 기념 행사를 해야죠. 국가기념일 행사를.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 땅 전북에서 있었던 저항과 변혁의 동학정신을 깊이 새기고 도내 시군들이 동학정신 아래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 혁명으로 계승돼 촛불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되는데요. 법정 기념일 제정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혁명의 의미를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1894년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탐관오리의 수탈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씨는 무능한 조선을 쇄신하는 횃불이 돼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인간평등, 외세 반대에 대한 외침은 당시 조선 체제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념일 제정은 이처럼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 5.18 같은 국가기념 행사를 통해 3.1운동과 4.19 혁명의 근간이 된 혁명의 의미를 국민에게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주국가를 지향한 혁명의 정신은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 상황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사를 여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자주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하지만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지난 2004년 제정됐지만 기념재단 운영 외에 국가추진사업은 기념공원 조성이 전부입니다. 법에 명시된 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지난 정부의 외면으로 제대로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추진이 안 된 부분을 좀 짚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건의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법 개정 작업도 아마 진행이 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문화재청에서 세계기록 유산 등재 대상으로 정한 만큼 유네스코에서 선정되도록 추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해외 자산관리 회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전주 이전과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앤드 트러스트. 전 세계 108개국에서 삼경 3천조를 관리하는 넘버원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내년 1월에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기금 160조를 관리하는 계약과 동시에 14명의 직원을 전주에 상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In Zhengzhou, and to have it staffed with our local talent in hopes that we can not only bring expertise to you, but learn even more deeply about what your long-term interests are. 전주 사무소는 관리기금의 결제와 회계, 세무 업무뿐 아니라 기금을 재위탁한 투자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7일부로 191조의 국민연금 해외 투자기금을 나누어 맡게 된 세계 2위 미국 뉴욕의 BNY 멜론 역시 전주의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외 금융기관의 전주 브랜치 개소에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위수탁 계약과 함께 전주 사무소 개설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국내외 자산관리회사의 추가 이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산이 모이게 되면 정책 기능, 그다음에 연구 기능, 인력 양성 기능 이런 기능들이 함께 인프라가 같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이 추진 중인 제2비금융센터를 본 궤도에 올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대학원 설립에도 이번 전주 사무소 개설은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취미 생활까지 하며 편안하게 생활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동생인 최규성 사장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일스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하는 동안 편안하게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도주한 뒤 2012년부터 인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취미생활까지 즐기며 살아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던 최 전 교육감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명의를 빌려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규성 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도피를 적극 도운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칭족 특례로 처벌받진 않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도피 자금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윤곽이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송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1% 증가한 7조 55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가 2조 1,0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 9,400여억 원 순이며 전라북도는 일자리 산업 구조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돈에서 첫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주 전주와 부안 지역 환자 20여 명을 검사한 결과 환자 1명에게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바이러스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3주가량 앞당겨졌다며 백신 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대입 진학 지도 지원실과 6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에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장 준비와 교통대책 등 본격적인 수능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군산 지역 도로 제설 대책이 오는 15일부터 추진됩니다. 시는 2,600여 개 노선 935km에 대해 담당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무 요령과 제설 방법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북은행이 34억 원이 넘는 휴면 계좌의 환급에 나섭니다. 전북은행은 휴면 예금 보유 고객에게 우편과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산을 돌려주는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익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의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다행히 전면적인 버스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어제 임금 협상 최종 조정에 나선 가운데 탄력적 격일제 근무와 임금 5.6% 인상 등에 합의해 파업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는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해 밤 시간대를 이용해 부분 회차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논란과 관련해 클러스터 추진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해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는 당초 안에 이미 포함돼 있고 수소전지 실증 연구와 기자재 단지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제정과 신공항 용역비 예산 확보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통한 차질 없는 대회 준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